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애플의 최신 세계 개발자 대회 WWDC25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새로운 운영체제 디자인, 또 게임 관련 발표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그 AI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WWDC25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게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 디자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모든 OS에 리퀴드 글래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한다고요. 이게 뭐랄까 반투명하고 좀 유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비전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줬던 디자인 경험을 이제 다른 기기 OS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투명 효과랑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써서 좀 더 입체감을 살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울 반사 효과 같은 것도 넣었다고 해요. 애플의 앨런 다이 부사장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데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OS 버전도 올해 연도를 따서 26 넘버링으로 싹 통일되고 올 9월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비전 프로 경험을 다른 기기로 가져온다는 건 흥미롭네요. 근데 아이폰처럼 작은 화면에서도 그런 입체감이나 뭐 반사 효과 같은 게 잘 느껴질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작은 화면에서도 앱 아이콘이나 위젯 주변에 좀 은은하게 깊이감을 주거나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살짝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더라고요. 물론 실제 기기에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군요. 이온 디자인 변화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의외였던 건 게임에 대한 강조였어요. 애플 게임즈라는 전용 앱까지 공개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좀 흩어져 있던 게임 관련 기능들 있잖아요. 게임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친구들하고 소통하거나 게임 초대하는 기능, 이런 소설 기능들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예전에 했던 게임 다시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임 추천받는 기능도 들어갔고요. 확실히 게임 경험을 한 곳에서 좀 편하게 관리하게 하려는 거네요. 네, 그런 의도가 보이죠. 저도 가끔 예전에 했던 게임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통합 앱 생기면 편하긴 하겠어요. 그리고 맥에서 게임 경험 개선 이야기도 있었죠. 특히 붉은 사막이나 인조이 같은 우리나라 게임들이 소개된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맥OS 이름이 타호인데 여기에 도입된 메탈4라는 렌더링 기술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메탈 FX 프레임 보관 기술 같은 걸 써서요. 화면 프레임 사이에 가상 프레임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빠른 그래픽 성능을 구현하겠다는 거죠. 노이즈 감소 기술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한국 게임을 직접 시연하면서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건 애플이 맥을 그냥 작업용 도구가 아니라 게임 플랫폼으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이나 게임과 달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던 건 AI였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실시간 번역이나 뭐 새로운 이모지 같은 기능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랄까? 기존 기능을 좀 강화한 수준이다. 이런 거죠. 입니다. 특히 기대를 보았던 더 개인화된 시리, 그러니까 사용자와 좀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됐던 그 기능은 결국 2026년으로 출시가 미뤄졌어요. 애플의 크레이그 페데리기 부사장도 시리가 우리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죠. 기준이 높아서 시간이 필요하다. 좀 두루뭉술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플 특유의 신중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능을 자사 프라이버시 정책에 완벽하게 맞추기 전까지는 좀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발표 직후에 시장 반응은 바로 나타났다고요? 주가가 좀 떨어졌다면서요? 네, 발표 당일에 애플 주가가 1.21%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도 인상적인 새 UI나 중요한 생산성 기능은 있었지만 실질적이고 새로운 AI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건 좀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AI 발표가 좀 미흡했던 게 실망감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새로운 iOS 26은 어떤 기기에서 쓸 수 있는지 이것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AI 기능은 제한이 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이폰 XS 그리고 XR 모델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외됩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랑 SE 2세대 그 이후 모델부터 지원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발표된 AI 관련 기능들은 최신 칩이 들어간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랑 또 올가을에 나올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만 사용 가능할 거라는 점이에요. 아, 그럼 구형 모델 사용자들은 AI 기능은 못 쓰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기능들도 기기 모델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WWDC 25는 시각적으로는 리퀴드 글래스로 새로움을 줬고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도 확실히 보여졌지만 정작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AI 분야에서는 다음을 기약하게 된 뭐 그런 자료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AI 경쟁이 정말 치열한 상황인데 애플의 이런 신기능 출시 지연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 WWDC 25를 이해하는데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AI 기능 강화를 잠시 미루면서까지 디자인 통일성이나 게임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는 듯한 이 애플의 전략.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